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폐자재 재활용 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동료 직원 없이 혼자 일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폐자재 재활용 업체. 폐 합성 수지 등을 분쇄하는 파쇄기가 돌아가고 있고 그 위로 한 남성이 올라섭니다. 파쇄기 주변으로 가며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려 하더니 갑자기 중심을 잃고 파쇄기 위로 넘어집니다. 이 업체 직원 26살 김모 씨가 사고를 당한 건 오늘 오전 10시쯤. 20여 분간 연락이 안 되던 김 씨를 동료 직원이 현장에서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파쇄기에 사람이 끼었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김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8월 정규직으로 입사한 김 씨는 파쇄기를 청소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등의 보조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평소 2인 1조로 작업을 했지만 사고가 난 시간에는 파쇄 업무가 없어 함께 일하던 직원이 현장에 없던 상황. 파쇄기를 작동시킨 채 혼자 파쇄기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변을 당한 겁니다. 혼자 나한테 보면 잘해보려고 젊은 친구인데 27살인 친구인데 지 나름대로 기계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광주지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이 5.18 자유공원 안에 건립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5.18 사적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5월 단체들이 일단 공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역사공원 절반가량이 사라지는 상황이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맞은편에 5.18 자유공원과 교육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나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그 부지가 자유공원 쪽으로 낙점되는 분위기입니다. 광주시는 연구 영역 등을 거쳐서 기존 건립 대상지였던 컨벤션센터 1주차장 대신 자유공원 잔디광장과 교육관 일부 부지로 급선회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대상지보다 접근성과 토지 이용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컨벤션의 기능을 또 다하고 국제의 복합지구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 부지에서 지금 5.18 단체 협의하면서 부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지로 확정될 경우 5.18 자유공원이 대폭 축소된다는 점입니다. 5.18 자유공원과 교육관 부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컨벤션센터 전시장 건립으로 불가피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5.18 구속부상자회 등 5월 단체들은 사적지 훼손을 우려해서 자유공원 부지를 쓸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5.18 자유관과 체험시설 등을 대폭 보완 개편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 동지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5.18 회원들 가운데는 이 같은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지우는, 역사를 말살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될 텐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이미 포화 상태라는 점에서 제2전시장 건립이 시급하기는 하지만 최종 대상지 선정 절차는 충분한 협의와 함께 5.18 단체, 시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40주년을 맞아 광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5.18 하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었죠. 내 인생의 5.18, 오늘은 생전 그 누구보다도 광주와 5.18에 대한 애정이 지극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5.18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건 1980년대 대학생들의 시국 사건을 변호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맨 처음 구속된 학생들을 그 학생들이 왜 잡혀왔냐 물어보니까 광주 학살의 진상을 부산 시민들에게 전파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죄목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1980년대 부산 지역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었던 노무현 변호사. 국회 입성 이후 논리적 질문으로 50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고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과의 3당 야합을 반대하는 등 소신 정치를 펼쳤습니다. 지역주의를 깨야 한다는 그의 소신은 2002년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 과정에서 실현됐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주 경선 승리를 쟁취해낸 겁니다. 광주 시민들께는 정말 오늘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잊을 수 없는 은혜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은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의미 있게 기록될 것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대통령은 이후 광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비롯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은 물론 5.18 기념식도 재임 기간 내내 참석했습니다. 참여정부는 바로 5.18 광주의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정부입니다. 퇴임 직후에도 광주를 찾아 정의의 가치와 바른 역사를 만들어 나갈 꿈을 키웠습니다. 변호사 시절부터 광주와 인연을 맺어 광주 사람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광주 시민들과 함께 정의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는 앞으로 진전할 것입니다. 역사를 멀리 내다보고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바른 역사,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5.18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새깁시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광주 지역 정치권이 노무현 정신 계승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성명을 통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며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 정의당 광주시당은 노 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양당 체제 극복과 정치 개혁을 위해 쉼없는 발걸음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채모 씨 등 99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고 5.18 유공자법이 담긴 대다수 국민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작업 공간 등으로 활용될 광주 동구 충장 22가 문을 열었습니다. 충장 22는 간장 공장이 있었던 충장로 22번 길에 광주 동구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추진한 곳인데요. 이 건물은 추후 예술인들에게 작업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관식에는 광주시를 알릴 오메나 캐릭터의 배우를 뽑는 오디션도 열렸습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폭염이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여름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0.5도에서 1.5도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폭염 일수는 광주가 20에서 25일, 전남은 12일에서 17일로 평년 5.9일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저기온이 25도가 넘는 열대야도 올해는 17일에서 22일로 평년보다 2배 이상 자주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범인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1층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침입해 5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가족이 집에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자 달아났고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